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이 뉴스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요지경입니다. 오늘 2월 1일이죠. 이제 토요일날 광화문 집회가 있는 날인데요. 우리 모두 이제 광화문으로 나와서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자. 폭력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임을 밝히고 우리들이 요구사항을 널리 선포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어제 1월 31일 날 민주당 그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죠. 이재명, 박찬대 다음으로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참으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22대 총선 부정선거론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총선 관리를 책임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영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왜 그대로 두었습니까? 12.3 계엄이 헌법상 발동 요건을 갖춘 합법행위였습니까? 국회 봉쇄, 비상입법기구 설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위헌이 아닙니까? 서부지법 폭동이 정당합니까?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폭동이 허용돼도 됩니까? 폭력을 선동한 세력을 용인해야 합니까? 이런 헌정질서 문란 주장과 행위에 명백히 선을 긋지 못하는 국힘이 무슨 정상적 보수정당입니까?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돼버렸습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고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은 폭동을 선동하고 국힘 의원들은 내란과 폭동을 옹호합니다.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 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힘은 그 숙주가 되었습니다.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법체계와 헌재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경계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와 경제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내란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민주헌정 수호 연합을 구성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대로 극단주의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힘은 반드시 극단주의와 절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걸 딱 보고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또 검찰도 아니다. 경찰도 아니다.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느냐? 바로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전광훈 목사님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들이 말이죠. 국민의힘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국민의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들어보셨죠? 김민석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극우 사이비 전광훈과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과 단절하라 그랬습니다. 자, 정당은 말이죠. 집권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잘 되도록 조언을 해주는 게 맞을까요? 국민의힘이 죽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사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이 보는 대로 전광훈 목사님이 극우 사입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개면은 국민의힘과 결탁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두면은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전광훈 목사님과 단절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라, 그 얘기는 전광훈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관계를 가지면은 아주 강력한 무엇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단절하라. 어떻게 제 해석이 틀리십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헌정질서 세력과 왜 선을 긋지 못하느냐. 그렇게 또 조언을 했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을 위한 조언일까요? 만약에 자기들이 보는 대로 서부지역에서 일으킨 폭동을 일으켜서 헌정질서를 깨뜨린 세력이 국민의힘과 계속 유착 관계에 있으면은 나중에 그것을 공격하면 자기들이 유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선을 긋지 못하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비판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서부지법에서 항의하러 들어간 그 젊은이들이 계속 국민의힘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은 국민의힘이 아주 강력하게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몰려들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죠.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대 총선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느냐. 만약에 동의한다면은 행정자치부 장관인 이상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김영빈 사무총장을 왜 그냥 두었느냐. 이 말은 말이죠. 22대 총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죠. 이제 거기 정빙 자료도 다 들어가서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텐데요. 그냥 있으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질 텐데 왜 굳이 국민의힘에게 묻고 부정선거를 말이죠. 인정을 하지 마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꼼수가 흔히 보입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냐?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체포 지시한 것이 위헌이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국회 봉쇄했습니까? 마음껏 다녔습니다. 몇몇 사람은 마음이 급했는지 쇼를 했는지 몰라도 담을 넘어갔고요. 707 여단장이 말이죠. 지금 국정조사위원장 하는 안규백 의원 만나가지고도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건 아닙니까? 국회의원 체포하러 갔으면은 그 국방위원회 지금 그 사람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거 다 거짓말이고요. 국회 봉쇄하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다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내라는 말이죠. 목적범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뭐가 모자라서 말이죠. 국가를 전복합니까? 그럼 또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국헌 물러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건데요. 국회 가고 중앙선관위 가면은 헌법 교란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란이 되려면은 반드시 폭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폭동이 뭔지 아시죠? 내란으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내란으로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폭동, 사람이 사망을 하고 다치고 말이죠.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야 폭동이에요. 폭동이 없었습니다. 뭐 내란입니까? 그렇게 내란죄면은 왜 헌법재판소에 말이죠. 내란죄를 소추 결의했다가 헌법재판소 가서는 내란죄를 왜 빼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 뭔가 세작이 있는 것 같아요. 간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이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끼리는 민주수호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은 말이죠.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경쟁 상대입니다. 그런데 힘을 합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쓰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들이 힘을 쓰면은 국민의 힘을 뭉개고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너무 뻔히 많이 보이는 건데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입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극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박찬대 의원 상대로 대화를 하면서 말이죠. 극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왜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을 극우라고 하는지 그 정빙 자료를 대보세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 생활용적인 의미, 그 다음에 우리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당신들이 정빙 자료를 제출한 그 내용과 극우의 일반적인 개념을 대비를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 광화문 세력들이 극우인지 아닌지 판명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1항 2항이죠. 우리가 모여서 폭력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제명, 주인된 권리는 백성들에게 있다. 그거죠. 헌법 1조 2항이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외쳐야 됩니다. 니들 맘대로 하면 안 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해. 그래서 아마 1000만 명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1000만 명이 모여서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세력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폭동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말이죠. 자, 그래서 대구본과 정광훈 목사님께서 1000만 명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국민의힘도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극우 한다고 해서 휩쓸려 가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서로 더 연합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끊어라, 단절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죠. 극좌라고 할 수 있는 민중민주당, 민노총 전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극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광화문 세력을 이기려면은 말이죠. 범보수, 범야권, 심지어는 진보, 좌는 안 되겠네요. 진보, 중도, 보수, 극우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국수주의자들도 필요하면은 범보수에 넣어서 뭉쳐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은 없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다가올 때 뭉쳐야 됩니다. 괜히 호남 쪽 좌파들 정책 골고루 국민들 이렇게 따지다가 말이죠. 집토끼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그거 아닙니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중도들 표 잃는다고 그래서 말이죠. 자르고 그 다음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거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자르고 나니까 집토끼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현주 국회의원 국민의힘에서 막 공천하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 찬양하고 막 여당에서 막 그 당시 하다가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갔죠. 얼마나 말이죠. 악랄하게 지금 국민의힘과 이 정광훈 우리 목사님 광화문 애국 세력을 비판합니까? 피아도 모르고 그런 짓을 앞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국민의힘이 나서서 자유통일당과 같이 손을 잡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나누어서 집회를 하죠. 이런 것도 국민의힘에서 충고를 해줘야 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TF팀을 만들어서 어찌든지 하나가 돼서 이 난관을 돌파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스스로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 이 사람들이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이기지를 못합니다. 제발 좀 국민의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20년 집권 계획, 조영 원내 그 당시에 의원이 말이죠.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아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공학이 뭡니까? 통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맞다면은 이해찬이의 20년 장기 집권 플랜은 바로 부정선거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때부터 8년 동안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식물 대통령 아닙니까? 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 권력을 꽉 잡고 있는데요. 한 번 실수 반복하면 되지 않습니다. 20대 선거 진박 친박 이 짓 하다가 쫄딱 망했죠. 21대 부정선거 지금 이야기하죠. 22대 또 그랬죠.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말이죠. 이번에 탄핵 정국이 끝나면은 분명히 정계 재편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때 말이죠. 여러분들 바깥에 버려지는 소금이 되지 말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